가진 인기 까딱 실수하면 미끼 겸손의 후배 내 꼴나기 전에 인생은 힙합보다 트로트 같은 거 먼지 쌓인 트로피보다 흠이 나는 거 에라디아 내 쓰이는 월씬 바람으로 신나게 싱싱 위기 패기 다시 샤카라카 너는 폭죽을 터뜨릴까 네, 한 주간 뜨거운 관심을 받은 연예계 사건 사고를 짚어보겠습니다. 연예 상황판 시간. 오늘도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가수 MC몽 씨가 또다시 대중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크리스마스에 네. SNS에 글을 좀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러 오라고 했다. 네. 근데 내가 그때 이제 노래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리웠니? 내가 그리웠니?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대리수상을 했었다. 근데 한번 이번에는 내가 용기 내서 한번 가볼까요?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역시 뭐 아무래도 스타다 보니까 팔로워가 많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 뛰세요? 이렇게 답글을 달았던 것이 논란을 점한 시발점이 됐습니다. 네. 사실 약간의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조금 화가 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안티팬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팬이었다면서요. 네, 그게 굉장히 큰 반전인데요. 안 갔으면 좋겠다라면 그냥 MC몽을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굉장히 오랜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MC몽 씨가 그동안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번 무언가 병역 문제 같은 걸로 소위 말하는 낙인이 찍히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행동을 해도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나는 MC몽의 좋은 노래나 이런 앨범들이나 이런 좋은 공연들을 계속 보고 싶은데 이런 걸로 또 구설수에 오르면 그런 게 문제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다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MC몽과 이 네티즌 사이에 이 대화 내용이 캡처돼서 많이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 입장에선 진심으로 조언했는데 안티세요라고 하니까 약간 상처도 받을 법합니다. MC몽 씨의 다음 반응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신은 사실 이걸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티세요 뒤에 크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뉘앙스는 우리가 글로 보면 사실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 마음에 드는 어떤 심정들을. 근데 일단 소소한 소통인데 이게 인성 어디로 가나로까지 확대 해석이 됐다라는 취지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내보였고요. 일단 SNS를 비공개로 전환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 심경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MC몽 씨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비꼬은 건지는 확인되지 그렇죠. 않죠. 네. 근데 하지만 MC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 기피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었는데 대중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아직까지도. 맞습니다. 2010년에 이제 어금니를 고의 발치했다. 그래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었고요. 사실 그 당시에 MC몽 씨가 굉장히 억울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문제 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1심, 2심, 대법원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 나왔어요?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때 이 병역 기피 문제를 가지고 연예인들 전방위적 수사를 하다가 다시 MC몽 씨 속으로 왔던 게 공무원 시험 같은 거 허위 응시하면서 병역을 연기했던 거. 근데 그걸 그 당시에 다른 연예인들은 그렇게 많이 처벌된 적이 없었는데 이걸 병합해서 같이 기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금니 고의 발치는 무죄지만 이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어쨌건 병역 기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이 무죄가 나왔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논란이 확 됐을 때 그때 막 비난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MC몽 씨 입장에선 뭐 주변에서 혹시 그거 법적 대응할 생각 없느냐 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 거는 내가 이제 다 묻고 감수해야 될 문제고 오히려 지나가다가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반갑고 고맙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일단 MC몽 씨의 논란 다시 한번 좀 짧게 살펴봤고요.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가수 이상민 씨의 소식인데요. 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이 방송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2019년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뭐야?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나에겐 큰 선물이었어. 보통의 얘기가 아닌데 이거는. 야, 이거 기대되는데? 어떤 선물이야? 이상민 씨는 올해 지금으로부터 모든 은행의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그때 아는 형님 녹화하려고 딱 들어가려는데 뭐가 탁 뜨길래 딱 봤는데 그 문자가 탁
우와. 야. 앞으로 그러면 선물 받고 싶은 거. 나는 진짜 큰 거 바래. 가족, 새로운 가족. 왜냐하면 아이 콘택트 하면서 가족들 간의 이야기와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면 볼수록 나도 빨리 그 새로운 가족 만들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이상민 씨가 받은 2019년 최고의 선물, 다름 아닌 압류 해제 문자였네요.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예전에 같이 프로그램 할 때도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정말 자신은 꾸준히 일을 해서 다 하겠다, 성실하게 상환하고 싶다는 의지를 면태 전에도 보였었고 그것을 약속대로 했고요. 네. 근데 드디어 최고의 선물, 압류 해제가 다 돼서 기쁜 거,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은행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새로운 가정을, 사랑을 찾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2020년에는 이룰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선물이죠. 그렇네요. 사실 이상민 씨 하면 채무자, 특히 69억 원이나 되는 채무를 지는 이렇게 수식어처럼 따라다녔는데 압류 해제면 빚을 다 갚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아닙니다. 건가요? 지금 이상민 씨도 이제 빚을 다 갚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소위 말해서 압류를 해놓을 필요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됐으니 이제는 현실적으로 빚 갚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이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사실 이상민 씨는 그 과거에 뭐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에서 그 상금도 전부 압류당하고 네. 또 촬영장에 채권자가 들이닥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셨구나. 그동안에 네.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실패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상민 씨가 이번 아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표까지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수근 씨 얘기는 서장훈 씨가 대신 갚아준다 그랬다고 그래요? 하고요. 네. 또 변함없이 그냥 꾸준하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네.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빚 청산 이제 속속 하셔서 그런지 정말 새 가족에 대한 꿈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지하게 더 네. 갈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정말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사랑을 찾고 싶다는 의지를 언젠가 방송에서 보인 적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또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었는데 그 아빠가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네. 모습을 모습을 보면 부러웠다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김수미 씨가 해준 조언이 정말 아주 명쾌했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는 굳이 인연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찾아오는 거니까 네. 인연을 기다려라. 근데 아마 이상민 씨는 지금도 조급한 마음일 것 같은데 차라리 이제 교통사고 같은 사랑을 기다리면서 나중에 딸을 낳았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저희도 2020년에는 좀 촉을 세우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좀 추적을 해야 될것 해보셔야겠어요. 같아요. 네.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오는 것. 정말 김수미 씨의 발언, 조언, 그야말로 명언인데 얘기가 나온 김에 김수미 씨 이야기도 잠깐 좀 짚어볼까 합니다. 많은 후배 연예인들에게 멘토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최근엔 자신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도전인지 영상으로 역시 만나보시죠. 나이 71세에 유튜브를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지 뭐 500만이다 600만이다 저 그거 싫어요. 일단 1000만을 넘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도와주실 거죠? 안 도와주면 죽인다. 전멸이야. 나는 양식을 안 좋아해서 그러는지 그렇게 미친 듯이 뭔가 다른 거는 모르겠어. 버거킹이나 뭐 별로 모르겠어. 아우 속이 미식고 이게 총각김치 갖고. 맛있어요. 이내 나오다니라 하루비라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알았죠? 이 맛이야. 아우 난 지금 이거 먹는 순간 청국장에다 밥에다 이 김치 먹고 싶어. 정말 솔직함에 묻어납니다. 지금 네. 햄버거집에서 총각김치 한 입 베어 무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유튜브에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000만 구독자는 나와야, 팔로우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게 세대를 초월한 이런 매력이 있으시거든요. 특히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를 또 평소에 나누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훈훈한 미담이 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김수미 씨에 대해서 굳이 막 욕설을 하셔도 왜 저래? 라고 반감을 갖는 게 맞아요.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음식으로 정을 네. 나눈다.
부담에 이것 때문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00만 돌파, 저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육쟁이 할머니라는 별칭도 있지만 국민 요리장인, 최근에 이런 별칭도 생겼죠. 그야말로 백종원 씨와 요즘에 요리계 약간 양대 산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유튜버 구독자 1000만까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팔로우 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걸쭉한 욕을 하는 그런 그 배우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요리장인으로서도 굉장히 뭐 김수미 씨 그 직접 만든 음식 먹어보고 싶다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궁금해요. 김장 담그는 것까지 이제 그런 것도 영상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황태채를 저 김치 속에다 이렇게 넣는 그런 또 방식이 있나 봐요. 강원도식. 네. 그걸 먹으면 나중에 씹히는 맛이 좋다고 하는데 저런 이제 김장 담그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또 그걸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요리 레시피 때문에도 유튜브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구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드네요. 근데 김수미 씨 정말 좋은 일 최근에 많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도 시작하셨고, 이제 아들에게 며느리도 이제 생겼고, 손주도 곧 생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정들었던 며느리 서유림 씨가 이미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현장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표 도시락을 싸서 보내준대요. 와. 정말 맛있다는 거죠. 소유림 씨의 표현에 의하면. 김수미 씨도 그게 되게 보람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도 애정 섞인 약간 투정 같은 걸 했는데 쟤 때문에 쌀값이 많이 든다. 근데 잘 먹어서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은 임신 초기여서 그런지 이제 상견례 이렇게 저렇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니까 이런저런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주도 무럭무럭 자라지 않을까 할머니가 지은 음식을 먹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김수미 씨와 마찬가지로 SNS 활동을 갓 시작한 배우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 저는 의외였어요. 이분이 SNS 할지는 예상 못했어요, 사실. 보통 연예인분들이 SNS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신데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신경 쓰게 많아서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 하다가 무슨 문제 생길까 봐요.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이것저것 신경 쓰게 많아서 그동안 안 했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했는데 이분 이제 빠지신 거죠. 뭐 하나만 올리면 반응이 뜨거우니까 그것에 거의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 매니저가 제발 SNS 좀 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 끝까지 안 했었는데 말씀했던 것처럼 이병헌 씨는 이제 에너지를 분산하게 되니까 연기 말고 또 SNS까지 하게 되면 에너지가 좀 분산될까봐 계속 안 하다 이제 지난 10월에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뭐 이렇게 촬영장 비하인드 컷이나 아까 조금 전에 보면 뭐 극장에서 지금 보시면 뭐 이정재 씨하고 장동건 씨하고 함께 찍은 저런 사진이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를까요? 이렇게 한 번 또 이게 좋아요 숫자가 많이 되고 반응이 뜨거우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병헌 씨가 굉장히 다양하게 SNS에 본인의 사진들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정말 초보 티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말들 안 올리고 되게 작게 올리시는데 제가 SNS 자주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예쁜 사진을 항상 잘 올리느냐 근데 물어보니까 한 100장 찍으면 그중에 한두 장은 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병헌 씨도 저렇게 멋진 사진 올리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찍으시겠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이쁜 사람도 SNS에 올릴 때는 다 자신이 여러 개 찍어서 검증을 합니다. 이병헌 씨도 예외가 아니고요. 자신도 역시 올릴 때는 여러 장을 찍어서 자신의 눈에 제일 괜찮은 걸 올린다고 하는데 이번에 화제가 된 그 백두산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운전하는 그 차에 타고 있다가 찍어서 검증을 못하고 그냥 찍어서 올린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새 작품 백두산 홍보에도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바짝 더 긴장하시고 SNS 더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병헌 씨의 선배들이 합작한 영화도 곧 개봉을 했죠? 개봉했죠. 최민식 씨와 한석규 씨가 주연한 천문이라는 그 영화인데요. 뭐 일단은 시작은 백두산 1위, 천문이 2위로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병헌 씨가 이제 SNS에 최민식 선배와 한석규 선배가 하고 있는 이 천문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올렸어요. 이왕이면 한국 영화가 잘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뭐 워낙 대배우 2명이 지금 연기를 하는 거고 또 한석규 씨는 또 세종입니다. 또 세종. 몇 번째인지. 그래서 지금 뭐 어쨌건 지금 최민식 씨하고 한석규 씨가 20년 만에 다시 뭉쳐서 쉬리 이후에 이 영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 영화도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한국 영화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영화 쉬리 이후에 20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최민식, 한석규 씨인데요. 두 사람의 소회도 한번 들어볼까요? 83년도에 형님이 공연하고 있었던 그 공연 작품에 제가
조명이라는 스텝으로 조명을 이렇게 하면서 흉내도 내보기도 하고 군대로 이제 서로 졸업 작품을 같이 했었고 형님이 메인이었죠. 제가 써보고 뭐 짧다면 짧은 세월이고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20년, 30년을 뛰어넘어서 20대 초에 만나서 학교에서 만나서 이렇게 50대 후반이 돼서도 우리가 같은 연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딴 데 한눈 안 팔고 한 우물을 팠구나 우리가. 참 우리는 행운하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정이 한 30년 되셨다는 거죠?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네. 충분히 두텁고 이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 현장에 나오면서부터 서로를 신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달 이후에 쭉 뭔가 하면은 쉬리까지 했다만 하면은 뭐 국민 드라마, 국민 영화가 됐으니까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이렇게 투톱, 그러니까 거성급으로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게 되면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정말 뒤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시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된다. 흉기 거스르지 않게 해야 된다. 더 힘들어하는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워낙에 베테랑이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잘 이렇게 무해무덕하게 촬영을 마쳤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도 두 분 보면 그렇게 영화장이 화목했다,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종과 장영실역이거든요. 네. 둘이 알아서 정하세요. 한석규 씨가 정말요? 그럼 네. 제가 세종할게요, 형.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됐다고. 근데 그랬더니 얼마 전에 세종했는데 또 해도 괜찮겠어? 네. 라고 하다가 그냥 전 이게 편해요라고 했다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너무 지금도 이게 편안하고 또 이렇게 친근한 그런 모습이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 찍을 때도 정말 케미가 훨씬 더 두드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주말 이용해서 영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